하셔가지고 그 전제하에서 지금 우리 증인께 질문하셨는데 대통령께서 주장하신 것은 부정선거가 자행되었다고 단정하는 게 아닙니다. 국민들 사이에 선거 제도를 신뢰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논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점검해서 선거 제도의 신뢰성을 회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지 아니하면 이게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시각에서 말씀을 하신 거고 지적을 한 겁니다. 제 만내 신문을 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만 주시문 상황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증인 법관으로서 오래 재직하셨으니까 뭐 공직자로서의 자세라든지 이것도 다 잘 아시는 분이고 법원에서 하는 판례 중에서 의료 소송이나 공해 소송 같은 경우에 입증 책임이 좀 바뀌어져 있는 거 잘 아시죠? 네. 그게 왜 그렇게 입증 책임을 바꿉니까? 증거의 편제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대법원에서 지금 증인 말씀에 의하면은 126건이 다 이제 선관위에서 승소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재검표가 이루어진 건 몇 건인지 혹시 아십니까? 정확하게 모릅니다. 모릅니까? 제가 듣기로 한 5건만 재검표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판결문을 보면 결론 부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그런 방법으로 과연 부정선거가 자행되었는지 안 했는지 원고가 7건이라고 합니다. 예. 7건만 재검표가 됐습니다. 근데 그 판결문에 보면 부정선거가 자행되었다고 주장하는 원고가 범인을 특정하고 일시 장소를 특정하고 그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다 입증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가 무효가 아니다 이렇게 판결합니다. 이거를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 중에 상당수는 법관 출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판사, 그리고 선거의 모든 자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가지고 있고, 그러면 이건 심판장과 플레이어가 한 몸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게 만약에 선거 무효가 되면은 대법관과 부장판사들도 법적인 책임이 질 거기 때문에 이게 다른 소송에서는 증거의 편제, 증거의 관리가 일방에 있기 때문에 입증 책임을 완화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국민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선거 소송에 있어서는 마치 원고한테 검사한테 입증 책임을 구하듯이 그렇게 판결한 게 맞느냐 하는 게 지금 일반 국민들 사이에 널리 퍼져가는 감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이게 부정선거가 아니다 단정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좀 더 확실한 절차를 통해서 선관위가 협조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 그 모든 의혹을 해소하는 게 필요하다는 시각에서 접근하셨다. 그걸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증인 신문 들어가겠습니다. 예. 증인 주신문 12항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앙선관위는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국정원의 보안 점검을 받으면 헌법기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국정원의 보안 점검 결과를 저희가 한번 열람을 해보니까 그 비밀 자료에서 열람을 했습니다. 요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보안 용역 회사의 직원과 선관위 직원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공유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용역 회사 직원들이 하나의 아이디와 암호를 공유하는 경우도 있어서 보안 관리가 아주 엉망이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물론 증인께서 사무총장 오시기 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증인을 뭐 힐책하거나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게 이런 걸 보안 점검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오는 건데 이게 정치적인 중립성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네. 그 자체 지금 국정원 자체가 저희 헌법기관에 대해서 보안 감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헌법적인 문제가. 그거는 스스로가 헌법기관으로서 이 정보 시스템을 철저하게 관리를 한 상태에서 말씀하셔야지 헌법기관이라는 걸 내세워서 다른 행정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아니 그러면 법률적으로 그러면 정보통신 기반 보호법 물론 법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건 아는데 지금 굉장히 이게 무슨 문제냐면 잠깐만요. 국가정보원의 그 장은 간단하게 해서 지금 보안감사 대상 말고 개인정보가 담긴 그러니까 정보통신 시설에 대해서 기술적 지원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문도 있어요. 자, 지금 제가 그러니까 그 취지가 뭐냐면 그 정치적인 중립성하고 이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감사원이
헌법기관에 대해서 이게 들여다보면서 거기가 가진 소위 정보를 취득해서 이거를 관리를 하면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 어떤 이 보안 점검 결과에서 나온 데이터를 가져가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취약점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곧 개선하면 되는 것이지 그거를 헌법기관에서 거부한다고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거부를 하면 일반 국민들이 받아보기에는 신뢰도가 떨어진다 그 말씀하고 그다음 그러면 똑같이 법원이나 국회도 지금 국정원의 보안 감사를 받으셔야죠. 다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그 부분은 이 선거라고 하는 제도가 지금 크게 이슈가 되는 상황과 관계가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걸 말고 그다음을 물어보겠습니다. 네. 이런 뒤에 이슈가 나오기 때문에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0년 4.15 총선, 2022년 대통령 선거, 지방자치단체 선거, 2024년 총선 그 과정에서 중국인을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개표 사무원으로 채용한 사실이 있죠. 한 명이 중국 국적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없고 22대 국선에서는 아예 관리 지침에서 아예 그 위촉을 할 수 없도록 만들었어요. 증인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중국 외국인 국적을 가진 자는 개표 사무원으로 올 수 없다고 만들어놨지만 네. 그 전에는 그런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네네. 그런 다른 국적을 가진 사람도 개표 사무원으로 올 수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지금 한 명이라고 은평구에서 한 명이 있었다고 네. 말씀하셨는데 네. 그거는 전국을 다 통계를 낸 게 아니고 은평구에 한 개 맞습니다. 그렇죠. 예. 전국 네. 통계는 지금 통계에서 관리한 게 있습니까? 지금 전국 통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그 투개표 종사원의 국적을 그 국적에 관한 자료를 받은 적이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개표 사무원은 투표지 분류기, 투표 용지 관리, 컴퓨터 관리 등의 업무를 할 수 있습니까? 개표 종사원, 예. 투표 종사원이요? 개표 없습니다. 종사원. 개표 종사원이 투표지 분류기 만질 수 있고 그러니까 그걸 취급하거나 투표 용지 관리하거나 그런 걸 할 수. 만질 수는 있는데 예. 기계 조작은 그 책임 관리원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없습니다. 좋습니다. 의제 151호점 오늘 제출한 신문 기사를 하나 제시를 하겠습니다. 증인이 한번 보시죠. 네. 2020년 6월 10일자 에포크 타임즈라고 하는 매체의 기사입니다. 여기 보면은 증인이 오시기 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7년에 한국선거방송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했습니다. 거기 다큐멘터리 코너를 만들고 민주주의와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채널을 열었습니다. 거기에 1%만 아는 리더들의 비밀, 시크릿 이렇게 해서 10편의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지금 이거는 모르고 계시죠? 네. 예, 그 보도에 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0편 올렸는데 그중에 첫 번째, 두 번째는 중국 공산당 서기 서열 5위 왕홍잉, 그 다음에 3편, 4편은 덩샤오핑, 9편, 10편은 저원라이 이렇게 중국 정치인들을 한국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정식으로 올려서 그분들을 칭찬하는 그런 유튜브를 올렸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공식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등소평과 주얼레는 알지만 왕훈잉이라는 사람을 아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근데 유독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왕훈잉을 1편, 2편의 인물로 올렸습니다. 지금 대만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나오는 뉴스라든지를 보면 저분께서 중국의 대외 다른 나라의 여론과 선거 공작에 관여하는 분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언제 올렸다는 영상인가요? 2017년에 올렸습니다. 2017년에요? 예, 2017년에 선거관리위원회 유튜버에 올렸다는 뜻인가요? 예, 보도된 바 2020년에 보도가 됐는데 2017년에 이렇게 올라와 있었다가 얼마 전에 이게 삭제가 내려갔습니다. 근데 지금 일반인들이 어떻게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느냐. 도대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선거 관리를 감당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왜 공식 유튜브 채널에 중국 공산당의 더구나 그것도 타국의 선거 여론이라든지 그런 거를 관여하는 것으로 지목되고 있는 인물을 1, 2번 동영상으로 올리느냐. 그런 비판적인 여론이 많습니다. 증인 이것도 모르고 계셨죠? 예, 모르고 있었습니다. 증인 한국 우리 선거관리위원회가 A웹이라고 하는데 자금 지원하고 계신 거 아십니까?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 A웹이
참여한 국가들이 중국의 1대1로 정책에 많이 가담한 나라라는 건 아세요? 그 자체에 대해서도 하는데 그러니까 중국이 없고 대만이 들어간 건 아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중국이 그러니까 중국이 가입이 안 됐고 대만이 가입됐다는 건 아시냐고요. 중국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중국이 그 대놓고 가입을 하면 너무 유치하죠. 그럼 제가 묻는 말씀은 그 가입 국가들이 1대1로 국가들 참여한 국가들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건 아세요?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계약을 했던 그 업체들이 그 나라들에게 투표지 분류기라든지 투표 시스템을 수출했다가 부정선거 파동이 나서 폭동이라고 하는 사실은 아십니까? AF 회원국인 대만을 무시하고 저희가 중국 AF 대만에다가 수출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되면 대만에서 당연히 외교 문제를 제기하지 않나요? 대만에다 수출했다는 이야기 하는 거 아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다른 나라 아니 자꾸 중국을 말씀하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제가 대만은 최근에 개표 제도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아니 대만이 자신들을 무시하고 중국에 대해서 회원국도 아닌 중국과 성관이가 교류를 하면 시간이 짧게 됐기 때문에 예, 대만이 외교적으로 이의 제기를 안 하겠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넘어가겠습니다. 주신문 23화와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증인 그 보안 점검 미 실시된 전산 장비가 일선 직원들의 일상 업무에 수행되는 PC가 대부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상 업무용 PC도 악성 코드나 이메일 해킹이 되면 거기서 업무망이라든지 선거망으로 타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건 아세요? 과거에 지금 접점이 몇 개 있어가지고 그런 지금 보안 컨설팅 결과에서 나왔는데요. 그 부분을 전부 정리를 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타고 들어갈 수 지금은 있다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서버를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서버에 접촉할 수 있는 내부망 PC는 그 정보 보안 그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의 PC만으로 제한해 놓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다른 일반 직원들이 외부망 PC나 내부망 그러니까 업무망 PC 가지고는 이 서버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이.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5원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국정원의 보안 지금 증인께서는 아까 그 자체 보안 시스템을 일부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정원이 그 해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국정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첫 번째는 시스템 내부에 점검 툴을 설치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외부 인터넷망을 통해서 침투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보안 관리 시스템을 작동을 하든지 안 하든지 관계없이 인터넷으로 들어가는 것은 다 해킹이 가능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시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비협조라고 하는 사항으로 들고 있는 게 저희하고 상의 없이 해킹, 모의 해킹을 위해서 점검 툴을 설치한 부분이 있어요. 증인, 그거는 제가 방금 말씀하신 네네. 두 가지 유형 중에서 첫 번째 일을 하시는 네, 거예요. 그게 적발이 돼 가지고 우리가 삭제를 해버립니다. 아니, 진짜 그러니까 말씀 지금 들으세요. 내용은 아니, 내부에다 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점검 툴 자체를 원래 보안 점검은 두 가지 방법으로 하는데 네. 첫 번째 방법은 내부에 그 점검 툴을 심는 방법이고 두 번째 결국은 내부에 점검 툴을 심는 거와 외부 망을 통해서 해킹한 거하고 동일한 사안이 됐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아닙니다. 거예요. 그거는 지금 아까 좀 전에 여기 그 센터장에 나와서 말씀을 네네. 하시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보안 관제 시스템을 작동했다고 하는 건 그거는 관계없이 외부에서 인터넷으로 침입이 가능했고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 점검 툴을 설치하는 거 그거를 지금 우리 중앙선관위 관제 시스템이 적발을 했다고 하시는데 이 점검 툴은 굉장히 단순한 툴이기 때문에 전문 해커들이 설치되는 것 자체가 문제고 메모리에 의해서 쉽게 설치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였고 두 번째는 그 센터장 말씀에 의하면은 전문 해커들은 세계 10대 보안 프로그램을 돌려서 그걸 뚫는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설치를 하기 때문에 지금 간단한 그 점검 툴 설치가 됐다는 것 자체가 이게 보안 시스템이 허술하다는 걸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점검 툴 자체를 저희 시스템이 보안 시스템이 적발해서 그거를 삭제를 하는 그 기능을 갖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원래 점검 툴을 설치할 테니까 그걸 삭제하지 말라고 미리 이야기했다고 하는 사실은 모르시나요? 아니라니까요.
그게 삭제가 되니까 26강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쪽으로는 안 되니까 이거는 우리가 설치한 거니까 이거를 만약 삭제를 하게 되면 이 해킹 실험이 되지를 않으니까 이걸 좀 더 달라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그냥 그거를 삭제 안 하고 인터넷으로 해킹이 다 되는데 무슨 말씀하십니까? 인터넷으로 해킹해가지고 다 인터넷 해킹이라는 는 접점을 말하는 겁니다. 내부망과 서버 사이에 인터넷에서 업무망을 통하는 접점이 있고 접점이 있어서 그 당시 실제적으로 증인- 들어가는 거를 잠깐 하는 지금 것이고 시간이 좀 짧으니까 좀 증인 그 직원들은 행정 등선망의 일부를 사용해가지고 업무망과 그 인터넷망 사이 자료를 주고받고 늘 했어요. 그래서 그걸 타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허점이 그 당시 존재했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이걸 물어보겠습니다. 증인이 아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정원에게 전서망 구성 등 필요한 자료를 제공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정작 중요한 IP 주소라든지 서버 용도 등을 다 삭제해서 제공한 사실 아십니까? 그게 보안 관계 때문에 삭제를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작업이 어렵다고 그래서 안 가린 상태에서 완전한 그 정보를 다 제공했어요. 사후에. 그래가지고 벌써 시간이 들어간 거죠. 시간이 8주인데. 그래서 지금 백 차장님이 그다음에- 어떻게 진술을 했는지 잠깐만, 모르겠는데 그다음에 또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제공 안 하신 건 맞고, 두 번째 제공받은 내용 가지고 실제적으로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시간이 8주로 제한돼 있고 행정직과 전산직 한 명씩 제공을 했었죠. 근데 그 사람들이 6시만 되면 퇴근을 하니까 제한된 시간에 처음부터 IP 주소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시간이 단축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이 소요가 됐기 때문에 말씀합니다. 네. 그 다음에 예. 주신문상 28항 29항과 관련해서 30항 30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증인 이번 국정원 모의 해킹 결과 지자체 협력 없이도 선관위 홈페이지를 해킹하거나 제외 공간의 PC를 통해서 선관위의 선거망 서버들에 들어가가지고 통합선거인 명부 전체를 탈취하는 것, 사전투표관리관의 사인, 지방선거관리위원회의 청인 탈취가 다 가능했다고 하는데 그건 보고 받으셨죠? 그 보안 컨설팅 당시의 결과 예. 보고죠? 예. 네. 예, 제안하겠습니다. 예, 1분 정도 남지 않나요? 정인 신문을 마칠까 합니다. 예, 후보에게 아까 또 당부받은 것도 있어서 예. 한두 가지만 더 질문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하십시오. 예. 그 증인은 국정조사 특위에서 증인이 선관위 사무총장이 된 이후에 선거, 즉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관위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지금 나와 있나요? 이렇게 물으셨어요. 잘못한 것이 없다는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22대 총선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선거 관리에 대한 하자가 10몇 건 정도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직선거법 제 157조, 158조 뭐 잘 아실 거예요. 투표관리관은 투표 용지를 교부함에 있어서 사인, 즉 개인 도장을 찍게 되어 있는 거는 잘 아시죠? 법상 그렇습니다. 법상 그렇죠. 그런데 지금 선관위에서는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도 잘 아시죠? 규칙으로 인사날인으로 가름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을 규칙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법에 그러니까 명백하게 법 취지 자체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법원이나 헌재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법에 명백하게 투표관리관의 사인, 개인의 도장을 찍도록 돼 있어요. 그걸 규칙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이 행정적인 절차에 관한 규정이라고 봐서 법원이나 헌재에서 이에 대해서 불법이 아니라고 지금 판단이 났습니다. 이 사안은. 법의 규정을 가사, 판결이 났다 하더라도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법은 살아있는 겁니다. 결국은 대법원 판결하고 헌재의 결정을 부인하시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 법이 주장은. 우선입니까? 판결이 우선입니까? 법의 해석 권한은 법원, 헌재에서 갖고 있습니다.
명백하게 이 조항에 대해서 개선되지는 않았죠. 규칙은 그대로 있고요. 22대 국선 때도 법대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제가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도저히 법대로는 못하는 그 상황이라고 판단을 해서 규칙에 따랐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소신은 법률이 규칙에 따라서 개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정되기 전에는 법을 따라야 되는 거죠. 또 말씀드리지만 두 번째 그렇게 얘기를 질문하겠습니다. 하면 대법원 판결과 헌재를 부정하시는 내용이 되고 실제적으로 그 법률 해석에 대한 최종적인 유권 권한은 대법원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헌재에서 유권 해석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법률 해석을 개인적으로 하시면서 이게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시면 제 입장에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해석하는 게 아니라 법 조항을 말씀드린 거예요. 법 조항에 맞지 않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규칙으로 바꿨다고 그러잖아요. 절차적인 둘째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선관위원회의 공식 홍보 영상 내용을 보면 종이가 원상태로 회복하는 기능이 적용된 특수 재질 사용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제가 보고 받기에는 원상 회복 용지? 뭐죠? 명확하게 선관에서 발표한 것은 그런 원상태로 네. 회복되는 기능이 적용된 특수 재질 용지. 네. 그런 영상으로 해가지고 지금 그 국민들 사이에 불필요한 논란을 가져왔다고 해서 그 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영상을 내렸다 이런 얘기시죠? 네. 왜 내렸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국민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가져온다. 이게 무슨 형상기억 종이라는 말을 우리가 한 적이 없는데 그것을 형상기억종이라고 선관위가 했다. 세상에 그런 종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했었고 실제적으로 제가 보고서에 대해서 이 부분을 확인한 결과 우리나라의 제지 회사에서 두 군데서 저희에게 이 용지 공급을 하면서 강조했던 부분은 보건력이 우수하고 뭐 그런 내용들이 돼 있는데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라고 처음에 우리가 했다는 거죠? 형상기억종이라고 얘기했고 아니, 제가 여쭤보기는 종이가 원상태로 회복되는 네. 기능이 적용된 특수 재질 사용. 네, 그런 그 문구가 있는 유튜브를 만들었다고 해서 그렇죠. 예, 영상에 그게 올렸죠. 그걸. 불필요한 오해, 즉 보건력이 강하다 이런 정도의 문구였는데 이게 너무 이상하게 만들었다라고 해서 형상기억종이가 어디 있느냐라는 그런 분란을 초래하게 돼서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원인이 된 것은 빳빳한 투표지, 한 번도 접지 않은 빳빳한 투표지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걸 지적하니까 형상기억종이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지금 우리 사무총장께서는 한 번도 접어본 적이 없는 빳빳한 투표지가 재검표나 또는 개표 현장에서 나오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역시 똑같이 21대 국선의 선거 소송에서 다뤄졌던 주제고요. 거기서 대법원이 검증한 결과 그것은 정상적인 투표지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결의 내용을 제가 묻는 게 아니라 우리 사무총장께서는 빳빳한 투표지, 다시 접은 것들이 회복되는 이런 투표지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실제적으로 보고 감정한 대법원의 판결 결과를 믿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종이가 회복된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여쭤보는 거고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사무총장이 이 부분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대법원 판결에만 이렇게 미룰 것이 아니다 이런 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전투표소에서는 CCTV를 가리게 돼 있습니까? 그 부분의 지침이
사실은 이 가림막 이게 개표대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장소적인 뭐 편이나 그러니까 장소적인 그 불편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가림막을 설치 안 한 상황에서 기존에 있는 건물의 CCTV가 그 유권자들의 기표 행위 자체를 혹시 이제 녹화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조치로 알고 있습니다. 당일 투표에서도 CCTV를 가립니까? 역시 그러니까 기표대에 대한 부분이니까 기표대를 촬영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지금 그 지침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당일 투표에서도 CCTV를 네. 가리고 있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표대를 촬영할 수 있는 CCTV가 있으면 이걸 못하게 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걸 가릴 수밖에 없죠. 이 사무총장께서 좀 잘못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아예 선관위 지침으로 당일 투표소에서는 CCTV를 가리질 않아요. 근데 사전 투표소에서만 CCTV를 가린다. 이 점을 한번 아니 그 명확하게 제가 다시 그러면 확인은 해보겠지만 네. 저는 그 지침을 그렇게 해석을 안 했었고 제가 그런 지침을 내린 적도 없습니다. 아니 이거는 사전 투표와 본 투표가 다를 이유가 없고요. 이거는 이 부분은 기표하는 그 과정이 녹화가 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의 일환입니다. 첫째로 그거 왜 녹화 안 되게 합니까?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둘째로 제가 명확하게 확인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일 투표에서는 가리질 않아요. 근데 사전 투표에서는 가립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제가 명확한 사실을 갖고 얘기하는 거니까 네. 이게 둘 다 가린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그 정도 이 점을 참조하십시오. 네. 그 청구인에게 같은 시간 부여하겠습니다.